고공 농성 중인 번님들, 저는 그곳이 얼마나 추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늘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몇 년째 춥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왜 늘 우리는 이렇게 크레인 위로, 철탑 위로 올라가야 하는지. 세상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왜 노동자는 이렇게 늘 난관 위로 몰리게 되는지. 울컥 눈물이 솟고 따스한 밥 한 끼가 공연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천이봉님, 유성올빼미 홍종희님, 쌍차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님, 전북고속 정홍근 이상구님, 저는 오늘부터 매일 밤 12시에 철탑 위에 계신 번님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힘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력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함께하고 있으므로 끝내 이길 거라는 것을 다만 믿고자 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지상에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무사히 내려오는 그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통해서나마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고 싶은 글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아름답고 강인한 에세이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제가 2주일째 감기가 낫지 않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갈라질 거예요. 그냥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846년에 멕시코 전쟁이 발발했지요. 소로우는 그때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친척의 대납으로 풀려났어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글인데요. 소로우 사후에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 글을 오늘부터 조금씩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모두 읽었을 때 부디 철탑 위의 동지들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시민의 불복종.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루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정부일 것이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가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모든 정부가 때로는 불편한 존재이다. 상비 군대를 두는 데 대해 비중 있고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반대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반대 의견들은 결국은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쉬운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멕시코 전쟁을 보라. 이 전쟁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설 정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들은 이런 처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 정부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 그것도 역사가 짧은 하나의 전통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자체를 손상시킴 없이 후대에 넘겨주려 노력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하나의 전통인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력과 힘 정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일지라도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 자신에게는 나무로 만든 총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든 간에 복잡한 기구 하나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어떻게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가를,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가를 보여준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자. 그러나 이 정부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촉진시킨 일이 없다. 단지 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얼른 비켜준 일은 있지만 말이다. 이 정부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를 개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교육 사업을 펴고 있지도 않다. 미국 국민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기꺼이 내버려 두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때는 곧 피통치자들이 간섭을 가장 적게 받을 때이기 때문이다. 무역과 상업은 그것들이 인도 고무로 되어 있지 않았던들 입법자들이 끊임없이 길 위에 갖다 놓은 장애물들을 결코 뛰어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입법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은 철로 위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악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사람들로 분류되어 그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당장 정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그 안에서 다수는 오직 편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만을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이 한순간만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법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이 빚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를 당신은 일단의 병사들에게서 볼 수 있다.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한 대우를 이루며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싸움터로 행군해가는 대령, 대위, 하사, 사병, 탄야공